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지난 27일 제3차 대선 토론에서 저는 인권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폭력적인 인터넷 게시글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동호 씨의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많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검증 역시 얼마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으려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 등이 총출동해 저를 향한 인신공격에 나섰고 사퇴를 겁박하는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식의 눈높이에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질문 가운데 어디에 혐오가 있습니까? 정말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더욱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표현의 자유, 검증의 의무는 사라지고 집단으로 가해지는 린치와 권력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사진 삭제하고 공개 서거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표현들이라 정죄하고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론 때 이재명 후보의 아드록을 정확히 확인하고 한 발언이신지 궁금하고요. 전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꼭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꺼냈어야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답변한 것처럼 저는 단계적 질문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시인한 그런 게시글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의 카카오톡 계정명이 일치한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국민들께 검증하는 자리이고 100%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화해가지고 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질문했던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이 본인의 잔연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물었을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뭐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역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지난 몇 주간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를 해왔던 적이 있고, 과연 그런 것은 그러면은 공론회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인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검찰에서 구약식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원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선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제가 그것을 순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만약에 성기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무엇으로 순화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뭐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뭐 은밀한 부위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의미 있는 변형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다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역치에 대해서는 개개인이 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국민 일반적인 역치를 좀 넘어서는 발언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 김건희 여사와 비교를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 수사랑 처벌을 피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동호 씨나 김혜경 여사는 어쨌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처벌이 내려진 경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냐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에 관련된 이야기를 2021년 선거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아들이 한 돈 1,000만 원 잃은 것 같다, 이렇게 1,000만 원 이하로 잃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구약식 그 자료에 보면은 결국 이동호 씨가 잃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약 2억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입금했다는 그 범죄 일람표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부터, 물론 뭐 지금 공소시효는 아닌 시일은 지났지만은 그런 해명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명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 3천만 원어치 도박 자금을 수백 회에 걸쳐서 입금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때 했던 해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또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이런 온라인상의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으로는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도박 관련된 부분, 이미 기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은 것이라고 유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약식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4건의 심각한 그런 음란성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서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민주당 교수님이 수업에 경우는 그 발언은 창작을 한 거다, 이렇게 창작물에 대해서 얘기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제가 여성성기라는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표현이 여성성기에 해당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그걸 다퉈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 그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건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저열한 음담패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순화해도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면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언론인들께서 그 자료를 이미 접하셨겠지만은 그 이동호 씨가 그 신체 부위에 뭐 어떻게 하겠다 앞에 대상을 지칭하는 것을 보면은 남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 용어와 여성을 상징할 수도 있는 용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워낙 이색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상에서 그 용례를 이제 묻게 되면은 그것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인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때는 그 중에 그냥 하나를 골라서 그냥 가정적인 상황으로 제가 기준을 물어본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여성에 대한 기준과 남성에 대한 기준이 달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거야말로 이 발언의 실체 자체는 인정하고 정말 특이한 방향으로의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단어가 이제 이렇게 더 순화했으면 뭐 의미랑 부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성기랑 적절하게 같이 만나면서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걸 상상하게 만들고 그걸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에 답변을 못했다고 들고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순화했고 가정을 전제했고 가공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보들도 그 순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그 감각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잘 아시지만은 예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과거 사실 그때도 좀 꼬여 있었던 거지만은 김문수 후보자 과거에 했던 발언을 한동훈 후보가 뭐 춘향이 관련된 발언입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물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그런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됐냐. 저는 그때 그 춘향이 발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실제 발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이게 난감한 것이 이동호 씨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옮기기가 정말 민망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순화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게 된 것이고, 저는 제가 그런 한 발언의 구체성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이지 제가 뭐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영국 후보가 당연히 놀라셨을 수도 있고 그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못할 질문이야, 오히려 구체성이 없는 질문이라면 애초에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성 혐오하는 발언에서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질문이 성립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떤 발언을 제시하고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것인데 최소한의 구체성을 갖추면서도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은 것이 고민이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소위 젓가락이라는 표현이 빠지게 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도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발언의 구체성과 아닌 모호성 사이에서 참 지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발언은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형태의 음담 해설이었고 그것을 순화해서 표현하기에 저희가 노력하긴 했습니다.